안녕하세요. 2학년 영어과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응용영문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김여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은 Next Generation Grammar이라는 책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자,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문법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 개념들이 독해 지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한 평가와 부교재에 대한 내용은 최기덕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시작이 만만치 않았지만 시작한 만큼 우리 이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닛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opic Instruction and Schema Activation. 우리 각각의 챕터에서 학습할 주제를 소개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간단히. 다음에 우리 이 과목명이 응용영문법이니만큼 문법을 많이 좀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각각의 문법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법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독해 지문에서 한번 살펴보고 독해 지문을 읽어 나가게 될 거고요. 또 각각의 문법 개념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유닛 1, Business in Economic Hard Times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책 표지를 딱 넘긴 다음에 9장을 넘겨서 유닛 1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다행히 우리가 1학년 때 심화영어 독해에서 학습했던 어려운 경제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내용은요. Chapter 1에서는 각각의 유닛은 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Chapter 1에서는 Simple Past and Past Progressive 단순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 이 둘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Models of Advisability and Suggestion 부분에서는 조동사, 특히 충고와 제안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챕터 2에서는 Simple Past, 단순 과거 시제와 Present Perfect,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Noun clauses with the subjunctive에서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명사절에서 어떤 형태의 동사가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챕터 1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pter 1 제목을 보면 Business in Economic Hard Tim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경제가 침체된 시기, 요즘과 같은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이때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먼저 밑에 Getting Started의 A번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Read about sport stores, an outdoor sporting goods and company. 자, sport stores라는 외부 활동을 위한 장비를 파는 회사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Then, read the issues and advice. 이 회사가 겪고 있는 이슈,
문제점과 advice, 조언이 나타나고 있대요.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Track the advice that you think will help Sport Source. 자, Sport Source라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advice를 체크해 보라고 되어 있죠. 자, Sport Source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Sales dropped 10% overall. 매출이 전체적으로 10% 하락했대요. 자, 두 번째, Equipment for hiking sold better. 등산용품이 더 잘 팔렸대요. 여기서 sell은 자동사로서 팔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better than equipment for rock climbing. 암벽 등반 용품보다 더 잘 팔렸대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amping gear was selling well in spring month. 캠핑 장비가 봄에는 잘 팔렸지만 자, 여기서의 sell도 자동사로 쓰였죠. But it wasn't popular in summer. 여름에는 잘 안 팔렸네요. 그쵸? 상식적으로 습하고 모기도 많고 덥고 이런 여름에 캠핑을 가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집에서 편히 쉬고 요즘과 같은 날씨도 선선하고 햇빛도 좋은 봄에 캠핑을 가는 게 더 좋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In May, Sport Source was holding rock climbing classes in its stores. 5월에 이 가게에서 암벽 등반 교실을 열고 있었대요. 이때 경쟁사는 뭐랬대요? When a competitor began holding free classes. 그쵸? 경쟁사는 무료 등반 클래스를 열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무료를 좀 좋아하니까 당연히 무료 클래스를 가겠죠. 그쵸? 자,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요 옆에 어드바이스 4개를 한번 읽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드바이스를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졸지 마시고 1분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어드바이스 중에 뭘 골랐어요? 저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골랐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Sports Source should do a detailed market survey. 스포츠 소스라는 회사는 좀 더 면밀한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죠. 저는 매출이 떨어진 게 시장 조사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골라봤고요. 자, 두 번째는 Sport Source could market equipment for both activities together. 자, 락클라이밍과 하이킹 두 개의 장비를 모두
시장에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얘는 안 골랐어요. 자, 더 잘 팔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정 시점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안 골라봤고요. 제가 다음으로 고른 거는 세 번째 거예요. Sports stores might hold a major summer sales event only for camping gear. 자, 캠핑 기어에 대한 세일 이벤트를 여름에 제공하면 어때? 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름에 세일 이벤트를 제공하면 여름에 당장 캠핑을 가지 않아도 이때 사놓고 가을이나 다음 봄에 쓰면 되니까 이때 잘 팔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한번 골라봤고요. 자, 네 번째는 제가 고르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Sport stores should offer free classes at popular climbing areas. 자, 이 스포츠 스토어스는 유명한 클라이밍 에리아에서 무료 클래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명한 클라이밍 에리아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서 집이 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왔는데 하이킹을 위한 장비들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쪽의 제품 개발을 더 많이 하고 마케팅에 집중을 하면 회사의 이익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읽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학습할 문법 사항이 뭔가 다시 한번 되짚고 갈게요. 자, C로 넘어가 보면요. 맨 밑에 C라고 돼 있죠? 자, 보면 look back at part A, complete the tasks. part A의 issue와 advice에 나타난 문장들을 보고 밑에에서 지시하는 과제를 한번 해보래요. 뭐냐면 1번에 underline the simple past verbs. simple past에는 밑줄을 그으래요. 근데 이 동사들은 describing an activity or situation completed in the past. 과거에 완료된 일을 나타낸대요. 자, 이번에 보시면 double underline the past progressive verbs. past progressive에는 두 개의 밑줄을 그으라고 하네요. 자, 이 동사들은 describing actions that are in progress for a duration of time in the past. 과거의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된 일을 나타내고요. or that are interrupted by another action or event. 다른 사건이나 행동에 의해서 방해받은 일을 묘사할 때 쓴다고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3번에 보시면 Modals are verbs some of which indicates advice, suggestion, or recommendation. 자, 충고, 제안을 나타내는 요 동사들을 조동사 modals라고 하는데 circle the examples. 요 조동사들에는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하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 세 가지 항목을 Chapter 1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될 건데요. 쌤이 또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A번에서 읽었던 issue와 advice에서 과거 시제엔 밑줄, 과거 진행에는 두 개의 밑줄, 조동사에는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잘 하고 있나요? 1분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면 sales dropped 10% dropped에서 과거 시제를 써서 과거의 시점에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equipment for hiking sold better. 자, 여기서 하이킹을 위한 장비가 과거의 시점에 잘 팔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세 번째, camping gear was selling well in spring month. 자, was selling에서 과거 진행을 써주고 있고요. 봄이라는 과거의 기간 동안 잘 팔리는 중이었다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But it wasn't popular in summer. 자, 여름에는 잘 팔리지 않았다. 이때는 과거 시제를 써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이슈를 보시면요. In May, SportSource was holding rock climbing classes. 자, SportSource가 암벽 등반을 위한 강의를 was holding, 열고 있었어요. When competitor began holding free classes. 경쟁사가 began, 시작했을 때. 무료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이때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클라이밍 클래스를 열고 있었는데 이후에 무료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다. 아, 단순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와 같이 쓰였을 때 과거 진행이 더 먼저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드바이스에서는 조동사들이 쓰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should가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쵸? could가 쓰이고 있죠. 세 번째에서는 might, 네 번째에서는 또 should가 쓰이고 있네요. 그쵸? 자, 우리가 찾은 조동사와 그쵸? 과거 시제들 그리고 과거 진행 시제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장 Grammar Focus 1으로 넘어가서 과거와 과거 진행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와 과거 진행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요. 자,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있겠죠. 자, 근데 과거는 이렇게 정해진 시점에서 딱 시작하고 종료된 일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과거 진행은 과거의 어떤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이때 종료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이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의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4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초록색 표에 examples and language notes 라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요 예문들은 우리 이후에 학습하게 될 본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단순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보면요. 자, use the simple past. 단순 과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For actions or events that began and ended at a specific time in the past.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종료된 사건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준대요. 자, 이때 이렇게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time expressions such as last year, in the past, in 2005, between 1995 and 2000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문을 보시면요. last year, 작년이라는 명확한 시간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The Wearing Corporation started to share projects. 자, 프로젝트를 쉐어하는 활동을 시작했대요. 그쵸? 과거 시점에, 작년이라는 과거 시점에 딱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2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Use the simple past progressive for actions that were in progress for a period of time. 자, 과거 진행은 were in progress.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 그리고 or that were interrupted by another actions or events.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방해가 된 일을 나타낼 때 쓰인대요. 자, 보시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During the late 1990s, 1990년대 후반이라는 과거의 기간 동안 customers were lining up to schedule services. 어떤 서비스의 시간, 예약을 잡기 위해서,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과거 진행은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어떤 시간 표현과 같이 사용되는지 2번에 보시면 past progressive sentence often include time expressions such as during the late 1990s, from April to June, or during the first, last few months of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와 과거 진행에서 쓰이는 시간 표현들의 차이점을 뭐냐면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종료 시점이 명확한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Last few months of 같은 경우 마지막 몇 달 동안 근데 그 몇 달이 현재에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차이점인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여기 보시면 use simple past and the past progressive together. 자,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요. Show how one action began earlier and was still happening when the second one occurred.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대요. 자, 보시면 when plus simple past. 자, when과 단순 과거를 함께 써서 introduce an action that interrupted an earlier action or event. 첫 번째 사건을 방해한 두 번째 사건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리고 while plus past progressive. while과 과거 진행을 같이 쓰게 되면 introduce an action that began first.
먼저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when Jeff McConnell and Craig Spolsky bought Uni Corporation, 맥코넬과 크레이그가 유니 커퍼레이션 매입했을 때 sales were declining and profits were shrinking. 그 이전부터 이미 매출은 were declining, 감소하고 있었고요. 이익은 profits were shrinking, 줄어들고 있었다 라고 돼 있죠. 그쵸? 먼저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의 과거 진행을 쓰고 있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이렇게 when plus was, when 플러스 과거 시제를 써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예문처럼 when 대신에 y를 써서 두 사건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Jeff McConnell and Craig Spolsky bought Uni Corporation while sales were declining and profits were shrinking. 그 이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이익은 줄어들고 있었을 때 맥코넬과 크레이그가 유니 커퍼레이션을 bought, 매입했다. 결국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건의 선후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부사 표현 when과 y를 함께 써서 두 사건이 과거의 기간 동안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대요. 보시면 use the adverbs of time, when and while plus the past progressive. 자, 과거 진행을 함께 쓰는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냐면 to show two actions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과거에. 자, 그리고 use the past progressive in both the main clause and the subordinate clause. 주절과 종속절에 모두 과거 진행형을 쓰고 있대요. 자, 보시면 While the new owners were figuring out how to make the business profitable again. 새로운 오너가 사업을 어떻게 이익이 나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동시에 employees were planning for job losses. 직원들은 동시에 실직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네요. 두 개의 사건이 과거 시점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4번까지 살펴봤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You can omit time expressions if the time reference, past or ongoing, is clear from the context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시간이 문맥적으로 명확할 경우에는 시간의 표현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적으로 명확히 추측이 가능하면 항상 시간의 표현을 함께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plus 단순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을 한번 세 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단순 과거가 쓰인 두 개의 예문을 보시면요. He washed his car yesterday. 그는 어제 그의 차를 세차했다. I visited Japan with my family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단순 과거는 과거 특정 시점 yesterday 또는 last week 이라는 과거 특정 시점에 시작을 해서 종료가 된 행동이나 사건을 표현합니다. 자, 과거 특정 시점을 표현하는 부사로 yesterday, last week 뿐만 아니라 2 years ago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 진행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John was washing the dishes at 9 o'clock last night.
조는 지난밤 9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We were having the picnic when it started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소풍을 하고 있었대요. 그쵸? 과거 진행형은 이처럼 진행 중이었던,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행동이나 사건을 표현하는데 단순 과거와 달리 행동이나 사건이 과거 특정 시점 전에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도 명확히 몰라요. 자, 9시에 딱 내가 존을 봤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언제까지 설거지를 계속했는지 모른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는 게 과거 진행형이에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내가 말하는 시점에 걔가 그걸 하고 있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사건이나 배경을 서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더 새로운 내용인데요. 다음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When I woke up this morning, it was snowing. My father was whistling and my mother was preparing breakfast in the kitchen. 내가 오늘 잠에서 깼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고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대요. 자, 우리 그냥 단순 과거를 서술하면 어떤 시점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나 사건을 나타내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과거 진행형 서술을 해주게 되면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의 배경, 상황, 분위기 등을 서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시점의 배경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빠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고 엄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거의 반복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순 과거를 쓴 예문. She played the piano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과거 진행형의 예문을 보시면 He was constantly coming late for dinner. 그는 끊임없이 자주 저녁 식사에 늦게 왔었어. 자, 둘의 차이가 뭘까요? 네, 단순 과거는 과거에 발생했던 반복적인 일이나 습관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해요. 또 과거 진행형은 예상치 않게 매우 자주 발생했던 상황을 강조해주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이때 너무 자주 그 상황이 반복돼서 나는 불쾌해 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과거에 계속 저녁에 늦게 와서 계속 그 행동이 반복돼서 나 너무 불쾌했었어 라는 뉘앙스가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요 첫 번째 그래머 포커스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옆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grammar practice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과제로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답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꼭 풀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꼭 풀어와야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grammar focus. 자, 보면 grammar focus 2 models of advisability and sugges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충고와 제안의 조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면 옆에 language notes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자, modals are auxiliary verbs라고 되어 있는데요. auxiliary verb랑 modal, 우리 모두 조동사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auxiliary verb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modals와 auxiliary verb 모두 문법적 기능 또는 어떤 뜻을 추가해주는 조력해주는 조동사. 그쵸? 조력하는 동사, 즉 조동사죠. 근데 auxiliary verb에는 뭐가 있냐면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have, 진행형을 나타내기 위한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좀 범위를 좁혀서 modals. 자, 여기 보면 can, could, had, better, may, might, must, ought, should, will, would 에 해당하는 요 조동사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조동사의 특징을 보면요. Modals do not change forms to agree with the subject. 주어와 소일치를 위해서 형태를 변형하지 않을 뿐더러 and they are followed by the base form of the verb. 뒤에 동사의 기본형이 뒤따라 나오죠. 우리 she can do it 이라고 하지 she cans does it 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she 3인칭이네. cans 써야지, does 써야지 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do not change forms followed by the base form of the verb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modal auxiliary 이 조동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보면 shows speaker's intentions 화자가 말하는 의도를 보여준대요. 조동사를 써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necessity, obligation, advice or suggestion 필요, 의무, 충고, 제안을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추가해 준다는 거죠. 자, 우리 예문 examples로 한번 보면요. Small business owners should consider reducing their personal earnings. 자, 예문에서처럼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개인의 급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라는 제안을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2번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Use the modal auxiliary verbs should, ought to, and had better to express advice. 자, 이 세 가지 조동사를 충고를 나타내기 위해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예문을 보시면 Small firms should take risks to expand their potentials.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충고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예문, 여기에서도 Small business owners ought to consider reducing their personal earnings. 그들의 개인 급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라는 충고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should랑 ought to는 같은 의미인데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should가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 h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should와 ought처럼 충고를 해줄 때 쓰이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더 강력하다고 되어 있어요. But it is strong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강력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보시면 use had better to express a warning about possible bad consequences.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경고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y had better try out new products or services. 그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해 라는 충고를 하고 나서 or they could end up losing their business. 그렇지 않으면, 내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수 있어 라는 경고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강력하다, stronger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had better는 이렇게 추각형으로 do better, apostrophe the better 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부정형으로 쓰일 때, 즉 뭐뭐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충고를 해줄 때는 이렇게 had better 뒤에다가 not을 붙여줘요. 예문을 보시면 The company had better not avoid expanding its services.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ould와 might 같은 경우에는 use could or might to make suggestions about the present or future. 현재나 미래와 관련된 제안을 나타낼 때 쓰고, 자, 이러한 문맥에서는 could and might have the same meaning when used to express suggestions. 제안을 하는 이런 문맥에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대요. could를 쓰나 might를 쓰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쵸? 예문을 보시면 In addition to lowering costs, employers could use shared pay cuts to boost morale.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기서 morale은 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감급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제안을 나타내죠. 그쵸? 두 번째 예문에서 might attend regional conferences. 요 might attend도 참석하는 게 좋겠어. 지역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 라는 제안을 나타내죠. 자, 근데 우리 language notes, 오른쪽 language notes의 마지막 줄에 보면요. In other contexts, could and might are used to express different functions. 두 개의 조동사가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대요.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8과랑 10과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조동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조동사들은 제안이나 충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제안보다는 뭐뭐 해봐, 뭐뭐 좀 해봐, 뭐뭐 해 라는 충고가 좀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강도에 따라 조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may와 can이 제일 약하고요. 여기 may랑 might은 같은 거고 can이랑 could도 같은 건데요. 굳이 차이점을 좀 말해주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좀 더 formal, 형식적이에요. 좀 더 예의를 차리는 느낌이에요. 자, may와 can, might, could가 가장 약한 제한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should와 ought. ought는 should보다는 좀 더 강할 수가 있대요. 그쵸? 자, 요 4개의 조동사들은 어떤 제안이나 충고를 나타내는 데 쓰이죠. 자, 요거보다 좀 강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쵸? 아까도 살펴봤듯이 had better은 좀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had better를 사용한
제안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이 충고를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You better, 처음에는 좀 더 약하게 해보자. You may wake up now. 너 지금 일어나야 돼. 했을 때는 너 너무 오래 자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좋겠다 라는 가벼운 충고를 한 거라면, 어느 날은 엄마가 You had better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너 지금 일어나는 게 좋겠어. 안 일어나면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거는 평일에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일어나라는 내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학교에 지각하게 될 거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 때 이렇게 had better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보다 좀 더 강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have to와 must인데요. have to가 must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해요. must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You must do it.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빨리 해. 약간 손가락질하면서 지시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시하는 뉘앙스는 좀 불쾌할 수 있으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도 학습했으니까 밑에 grammar practice A번 그리고 옆에 7쪽의 B번도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앞에서 5쪽에 있었던 연습 문제랑 6쪽, 7쪽에 있었던 연습 문제를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답을 맞춰보고 리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활동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과거, 과거 진행, 그리고 제안과 충고의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꼭 풀어와야 돼요. 이 문장 속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공부를 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건강 관리를 잘 할게요. 자, 다음 차시 때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제발.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안녕.